새정치민주연합이 공천으로 회군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의 프레임 경쟁도 이제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대국민 사과까지 하면서 머리를 숙인 안철수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 연구위원 그리고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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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대표 어제 이 공천 하기로 결정이 나면서 충격을 받았는지 한 6시간 이상 혼자. 문 꼭 닫고. 예, 충격이 상당히 컸나 봐요. 컸겠죠. 보니까 마침 어제 아침 또 그저께 보니까 민병두. 네. 예, 보면 사실 책사죠. 사실 민병두 그렇죠. 의원님 책사 전략기획 쪽에서는 뭐 물론 뭐 최재천 본부장이 계십니다만 그 직전에 본부장 하셨던 분이 민병두 네. 의원이고, 근데 그분이 마침 모 방송 그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실은 저희들이 사전에 시뮬레이션, 즉 모의 투표를 해보았습니다. 예. 해보았더니 기초 무공천이 우세하게 나옵니다. 즉 기초 무공천이 우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김한길 대표께도 보고를 드렸고 안철수 대표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즉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나름대로 승부수를 던지면서 마음에 일말이나마 그래도 내가 무공천을 이렇게 내가 강력하게 이렇게 소신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뭐 국민들이 또 당원들이 네. 나를 좀 압도적으로 무공천 쪽으로 좀 힘을 실어주지 않겠는가. 예. 그렇다면은 당내에서 여러 가지 뭐 백가쟁명식으로 흩어져 있던 그런 어떤 분열상 이런 것을 통합한 예. 가운데 한 5일 남은 그 6.4 지방선거를 갖다 돌파해 나가야겠다. 왜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예.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현실은 냉정했죠. 어렵네요, 참. 그러니까 현실은 냉정했다. 53.4 대 46.6으로 네. 결국 보면은 기초 무공천을 번복할 네. 수밖에 없는, 자기 손으로 번복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입장이 있다 보니까 일단 번복은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어떤 뭐랄까 국민들에게 뭔가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기에는 아무래도 저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 정치한 지 사실 2년 좀 더 되지 않았습니까? 네. 아직 그런 충격들을 갖다 좀 스스로 사귀고 나름대로 좀 승화시키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했겠죠. 6시간이면 빨리 한 거예요, 그래도. 6시간 빨리 해갖고. 그래도 어제 오후 4시에 나와서 국민들께 약속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다. 또, 그러나 기본적으로 현재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고 또 지방자치 선거도 마찬가지고 공천의 문제가 후보 많다. 공천이 심지어는 매관 매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네. 매관 매집이 횡행하는데 이걸 쪽지도 오고 언제까지 가고요. 쪽지도 네. 오고 가고 어떤 권력자들을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이런 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두고 봐야 될 것인가 하는 나름대로 숙제를 던졌죠. 그러면서 저는 사실 은근히 걱정했던 것이 혹여라도 이분이 이제 정치적 경륜이 짧다 보니까 이런 거 있죠. 대표직 놓을까 봐. 백의종군하겠습니다. 이 얘기 나올 거면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예. 백의종군하면 안 돼요. 왜냐하니까 본인이 이미 이것을 갖다 국민의 공론에 붙이겠다, 당론에 붙이겠다 하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거기에 순응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랬죠. 순응하겠다 그래놓고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다 그래서 나 백의종군할 거야. 이른바 거부한다면 그야말로 사실은 무책임한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서 어제 보면 마지막에는 6.4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마지막 땀까지 흘리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랬죠. 뭐 나름대로 보면 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철수 대표는 그동안 구름당 당수로서 좀 공중에 붕 떠 있었죠. 예. 거품이 좀 많이 껴 있었죠. 거품도 빼고 현실은 진흙탕입니다. 진흙탕에 발을 디디면서 현실과 접목되는 어떤 진통 겪고 있는 중이다. 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뭐 그 신당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하나가 제거된 거 아닙니까? 네. 여론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어제 그 신당의 분수령에 대해서. 일단 그저께까지는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안철수 지지층조차도 무공천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트위터에서 제가 이제 직접 확인해 본 결과 그런 분위기가 여전히 팽배해 있었고 예. 지지율도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그저께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제 당에서 공식적으로 공천을 하는 것으로 당원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어제 한 2%포인트가량 안철수 대표 개인 지지율이 빠졌거든요. 하루 만에 네, 하루 만에 빠진 겁니다. 예, 안철수 대표의 새정치를 기대했던 고정 지지층 일부가 빠져나간 거죠. 예. 안철수 대표는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그렇게 보고받았기 때문에 어제 6시간 동안 안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 같고요. 예. 또 실제 시뮬레이션 한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냐고 아마 질책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 개인적으로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뭐 명확해 보였었고 실제 떨어졌고요. 새정치연합 지지율도 지금 저희 리얼미터에서 좀 떨어졌고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지난주에 비해서 좀 떨어진 것으로 계속 나왔습니다. 빠지는군요. 소폭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와. 새정치민주연합이 26%를 기록했고 정당 지지도도 빠지네요. 네, 새누리당은 44%를 기록하면서 격차가 좀 더 벌어졌고요. 네. 예. 저희 리얼미터 조사 결과도 지금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초의회는 이제 조금 해볼만한 상황이 됐습니다만 예. 이 광역 단체장 선거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기초에서는 이제 이번 기호가 생겼으니까 이제 해볼 네. 만한 상황이 됐는데 이 여론이 광역단체장 후보들한테 새정치연합 쪽에서는 약간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네. 말씀이시군요. 이제 뭐 그 2+2 공동선대위원장분들이 나서서 무지개 캠페인하겠지만, 선대위요? 네. 근데 실제 이제 TV 토론을 하는 분들은 안철수 대표가 아니라 박원순 시장, 뭐 송영길 시장 등등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분들이 광역단체장 TV 토론할 때 얼마나 많은 또 공격을 받겠습니까? 아. 네, 광역 의회는 좀 먹구름이 낀 거고요. 네. 기초 의회는 이제 구름이 좀 없어진 건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지방선거 평가할 때 수도권 광역단체장 중심으로 또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기 예. 때문에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개인 지지율도 지금 좀 떨어진 편이고 네. 네. 또 선거 결과도 조금 광역의 경우에는 좀 구름이 꼈다, 먹구름이 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하루 만에 2%포인트가 빠졌다는 건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충격인데요. 국민 여론에서도요. 참 역시 민심은 보면은 이른바 물과 같아요. 출렁거려요. 어. 옛날 위징이 한 얘기죠. 정관정회에서 민심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하고 예. 배를 전복시키기도 한다.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앞서 우리 이택수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초 특히 나머지 예를 들어서 뭐 영남이다, 호남이다 이건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거기는 뭐 1번 뭐 예를 들어서 호남 같은 경우 누가 나와도 다 보면은 새누리당 1번이 될 가능성은 전무하거든요. 예. 5번부터 6번까지 나오면 그 중에 한 분 되지. 근데 문제는 수도권입니다. 예. 서울, 경기, 인천 66개 기초단체가 있어요. 근데 네. 66개 기초단체 중에 지금 현재 구민주당,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인 구민주당이 예. 40개가 넘습니다. 기초단체 갖고 있는 쪽이. 막강하죠. 네.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도 25군데 중에서 그 당시에 20군데 예. 21군데, 21군데 예. 이겼잖아요. 4군데만 그 당시 한나라당이 됐었어요. 예. 근데 지금 그런 어떤 기초단체장들이 만약에 이 번의를 안 했더라면은 현역 단체장 이 프리미엄 다 놓치게 됩니다. 예. 사실 우리가 보면 우리 구청장 누군지 모르거든요. 근데 1번 구청장이 2번 구청장은 압니다. 대강 알죠. 대강 알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66개 지역에서 이제 보면 2번을 갖다 쓰게 됨으로써 전열이 정비된 거예요. 네. 전열이 정비되고 이 전열이 정비되면 앞서 우리 이택수 대표님께서는 이제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 혹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번복한 부분에 대해서 네. 또 공격을 받지 않겠느냐는 그런 우려의 말씀도 주셨습니다만 또한 이번에 이것도 새정치민주연합이 하기 나름이에요. 왜냐하면 2+5 이른바 무지개 선대위. 자, 이번에 이 결과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이른바 보면은 뭐 안철수가 친노한테 당했다, 아니다, 예. 뭐 친노가 부활했다. 별 얘기 다 나옵니다만 결론적으로 어쨌든 문재인 의원을 중심으로 한 친노들과 네. 네. 그다음에 안철수 김한길로 대변되는 이른바 동교동계 그룹, 이른바 비노, 예. 비노 그룹이죠. 비노 그룹들이 일단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동조한 거예요. 네. 5월 동주라는 표현을 쓰시네요. 5월 동조합니다. 앞으로 대선 때는 어떻게 싸울지 모르겠습니다만 6.4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일단은 이해관계가 딱 합쳐졌기 때문에 문재인 의원도 정동영 전 의원도 함께 정세균 다 같이 함께 하자. 예. 김두관까지 하자. 이렇게 해서 한 울타리 썼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래도 지금 이 7명들이 다 대권 주자급입니다. 예. 이분들이 보면 공동선대위원장들이 막 같이 움직이면서 연합으로 하나된 목소리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동안 질이 멸렬해 있고 지금 보면 앞서 한국갤럽에서 보면 26%까지 떨어져 있는 예. 새정치민주연합. 자, 44가 새누리당, 26이 새정치민주연합이면 더하면 얼마죠? 70이죠. 예. 네. 30은 어디 갔을까요? 무응답이겠죠. 무응답이죠, 잘 바로. 모름, 뭐. 이른바 판단을 유보하고 가 있는. 예.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대한민국의 정치 판도는 이른바 지난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51.6, 문재인 49. 그게 사실은 지금 이런 여야의
정확한 힘입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 빠져 있다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이 7명이 힘을 합치게 7명이 무지개 같이 진짜 빨주노초 파남보가 선지사바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네. 빨주노초 파남보가 하나가 돼서 한 빛깔을 냈을 때는 다시 보면 지지자들이 이른바 지지를 일시유보하고 떨어져 있던 지지자들이 다시 뭉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지개가 확 개버리면 네. 어떻게 해요? 금방 개잖아요. 확 개는데 무지개 색깔 합치면 한 색깔이 됩니다. 빛입니다. 빛을 갖다가 프리즘으로 쪼개면 빨주노초 파남보가 되는 거고 그 이걸 다시 프리즘으로 보면 하나의 빛이 됩니다. 빛이 되면 뭐가 되죠? 열이 나면 뚫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앞으로 육사지방선 54일 남았습니다만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얼마큼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듯 국민들에게 이른바 연출해 내느냐. 네. 이것만 연출해 낸다면 저는 결코 광역 결과까지도 그거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마음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당장 그렇습니다. 경선 룰 가지고 계속 지금 파열음이 있는데요. 파열음이요? 그 파열음 예. 뭐 새누리당은 없나요? 아니 근데 이 지금 보니까 중대 결심하시겠다고 경기도는 다 그러시는데요. 김진표하고 김상곤이요? 네, 둘 다 그러시고 지금 그러면 지역 그 전라도 도당위원장 뭐 임명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 자. 사람 자체 놓고 완전히 지금 바로 그거예요. 이제 54일이니까 지금 5월 15일이면 후보 등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4월 말까지는 후보를 결정해야 됩니다. 네. 5월 초순까지는. 여기에서 바로 이른바 2+5, 이른바 네. 지금 공동선대위원장 단위, 어떠한 리더십을 보이면서 그걸 교통정리하느냐. 그것도 정치력이죠. 근데 집단 지도 체제의 폐해를 우리가 너무 많이 봐왔잖아요 그 동안에. 이 집단 지도 체제가요. 장기간 갈 때는 예. 그 집단 지도 체제가 안 좋습니다. 근데 단기간이 괜찮다. 단기간에는 어쨌든 일단 자신들이 육사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 그 다음에 흔한 얘기로 국물도 없다는 걸 다 알거든요, 7분이. 그러니까 일단은 육사지방선거는 제가 아까 5월 동주라는 표현을 쓴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거. 뭐 비온 뒤에 개인다는 뭐 그런 그러니까요. 표현도 생각이 나는데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어느 정도고요? 이게 이 지방선거에 어느 정도 또 영향을 미칠까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갤럽 조사에서는 2%포인트 빠졌고요. 네. 저희 조사에서는 뭐 큰 변동은 없습니다, 이번 주에. 계속 예. 고공행진인가 보군요. 예, 뭐 계속 60% 전후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 이제 나왔지만 안철수 대표 지지율에서 2%는 굉장히 큰 부분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워낙 지금 60% 안팎의 지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13%에서 2% 네네. 빠지는 아니, 것과 뭐, 61에서 2% 그렇죠. 빠지는 게 다르다. 그야말로 오차 범위 내에서 뭐 큰 변동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한국 호주 FTA 타결도 있었고요. 또 안철수 대표가 흔들리는 그리고 야권 전체가 지지율이 이제 빠지면서 좀 반사이익을 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과 지금 새누리당 지지율이 워낙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예. 때문에 지금 54일 남은 시점에서 봤을 때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광역단체장 후보들이나 기초의회 후보들이 정당 지지율 덕을 지금 여전히 못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 그 현재 프리미엄 뭐 혹은 지금 개인 그 경쟁력 갖고만 지금 개인기로 끌어갈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라는 점이죠. 물론 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집단 이 무지개 선대위. 무지개 선대위가 실제 지역을 누비게 되면 네. 좀 양상은 달라지겠지만 개혁 공천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네. 과정에서 또 굉장한 내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새누리당은 이제 2332 제도가 2007년도부터 계속 정착이 돼서 예.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이제 계속 그 방식으로 와오고 있는데 예. 이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는 뭐 공론조사, 배심원조사 여러 가지 룰이 여전히 가변적이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 불평 불만을 쏟아내거나 예. 혹은 뭐 탈당할 수 있는 뭐 그런 여지도 있기 때문에 예, 여전히 이 지켜봐야 불안한 되겠네요. 그런 네. 불안한 상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 연구위원,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